365일 전 저는 얼굴 공개 없이 유튜브 자동화 채널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100만이 넘는 조회수와 5만이 넘는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수익화를 달성하고 온라인에서 100만원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제 기대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현재까지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만으로 200만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후반부에서 설명할 다른 수익 경로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굴 없는 채널에서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시스템과 과정을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1년 전 해외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 자동화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 돈을 버는 일종의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유튜브 자동화를 사용한 해외 채널이 엄청나게 많고 이 방법이 정말 쉽다고 말하는 해외 유튜버들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년간 얼굴 없는 콘텐츠를 제작하며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도 있고 완전히 실패한 영상도 만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10시간짜리 빗소리 ASMR 영상만으로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자책과 강의에 수백만 원을 투자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 자동화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아주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편집이나 썸네일에 신경 쓰는 것보다 첫날부터 올바른 전략과 검증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의 나머지 부분에서 바로 그 점을 설명드릴 겁니다. Your videos suck. You think your videos are good, but they suck. 미스터 비스트의 말대로 저희 대부분의 영상은 별로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영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영상이란 사람들이 클릭하고 싶고 시청하고 싶은 영상입니다. 초보자에게는 이 작업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제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로 이어집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패하면 이후 모든 과정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하려면 내 영상을 볼 사람들이 누군지 생각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 틈새 시장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래 고정 댓글에 관련 질문 목록을 넣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청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영상 주제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영상처럼 실패할 것입니다. 제 시청자들이 롱폼 영상과 쇼츠 튜토리얼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AI 썸네일에 관한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는 별로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작한 영상 중 가장 조회수가 낮은 영상이었죠. 제가 보기엔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좋은 영상이었는데 조회수는 별로였습니다. 이처럼 시청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않으면 영상의 성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제 틈새 시장 안에서 트렌드를 조사한 후 비드IQ라는 키워드 도구를 활용해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는 아이디어인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구글 시크릿 모드를 사용해 틈새 시장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찾고 있습니다. 틈새 시장을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하세요. 좋은 아이디어를 찾았다면 이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죠. 많은 초보 유튜버들은 영상 대본을 먼저 쓰고 그 후 촬영하고 편집하고 썸네일과 제목을 나중에 정합니다. 이는 엄청난 실수이며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유튜브 전문가들은 대본을 작성하기 전에 제목과 썸네일부터 구상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제목과 썸네일이 사람들이 영상을 클릭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이자 유일한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영상의 첫 10초 동안 시청자들이 그들이 올바른 영상을 클릭했다는 확신을 느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가장 성공한 크리에이터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죠. 예를 들어 미스터비스트의 영상 제목과 썸네일을 확인하고 영상의 첫 몇 초를 시청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차 보이시나요? 현재 전속력으로 거대한 구덩이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첫 5초 안에 기차 대구덩이와 같은 도전적인 내용이 즉시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클릭한 영상이 제목과 썸네일에서 약속한 내용을 충실히 보여준다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제목과 썸네일을 만들기 위해 이 체크리스트를 항상 활용하세요. 체크리스트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저도 제목과 썸네일을 만들 때 이 체크리스트를 꼭 사용합니다. 제목과 썸네일을 완성한 후에는 스토리텔링에 집중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영상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스토리텔링을 하면 더 많은 시청 지속률을 얻을 수 있다. 시작, 중간, 끝이 있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곤 했죠. 하지만 이 공식은 실제로 효과가 없습니다.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중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끝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토리텔링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어느 날 이 그래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의 모든 성공한 유튜버들이
사용하는 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모든 틈새 시장에 적용될 수 있으며 다음 영상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하나의 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정은 여기서 시작해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죠. 하지만 이 순환을 완성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 모든 것이 바로 모험입니다. 4개의 주요 단계가 있지만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세계에서 시작해 모험을 떠나고 여정에서 도전과 위기를 경험한 후 결과와 보상을 얻어 일상적인 세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할 때 과거에 아무런 경험이 없던 제가 유튜브 자동화를 알게 되고 도전해보려고 한 과정을 이야기했죠. 물론 도전과 승리, 실패의 순간이 있었고 곧 그 결과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과 함께 일상적인 세계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스토리텔링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인 편집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제 채널에는 다양한 편집 기법이 적용되어 있지만 사실 95%의 분들은 저처럼 과한 편집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해외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샘 슬랙을 보세요. 그의 영상은 화려한 모션 그래픽이나 사운드 효과 없이 그저 카메라 앞에서 대화하는 형식입니다. 만약 그가 저처럼 편집했다면 그의 채널은 오히려 주목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편집이 적은 이유는 그의 채널이 다루는 틈새 시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샘의 시청자들은 더욱 인간적으로 연결되길 원하기 때문에 과한 편집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게임의 규칙을 이해했으니 어떻게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채널 중에서 여러분의 채널이 돋보이려면 상위 0.1% 안에 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편집, 더 나은 영상, 더 나은 스토리텔링 또는 제가 차별화 포인트라고 부르는 무언가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회의에서 모든 참석자들이 노트북을 사용해 발표를 한다면 평범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사람이 커다란 도화지에 직접 손으로 작성한 그림과 메모로 발표한다면 그 독특한 접근 방식이 눈길을 사로잡아 회의 분위기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저의 경우 아바타가 제 차별화 포인트 역할을 했죠. 국내 유튜브에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빠르게 많은 구독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프로세스의 일부를 알려드렸으니 이 과정이 어떻게 수익과 조회수로 이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 유튜버들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조회수는 100만 회가 넘었습니다. 이는 유튜브 채널을 1년 운영한 것 치고는 꽤 좋은 기록입니다. 많은 유튜버들은 조회수를 많이 얻으려면 최대한 많은 영상을 올리라고 조언하지만 저는 20개의 영상만 올렸을 뿐입니다. 유튜브에서 성공하려면 양보단 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평범한 영상 10개보다 하나의 훌륭한 영상을 더 선호합니다. 둘째, 구독자는 5만 명을 넘었으며 같은 틈새 시장에서 다른 채널들은 제 채널의 성장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 초기 수익 목표는 온라인에서 100만 원을 버는 것이었지만 제 채널의 결과는 저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제 채널은 1년 만에 애드센스 수익만으로 250만 원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CPM은 16,000원 정도인데 이는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유튜브 수익 외에도 저는 협찬, 제휴 마케팅, 그리고 제품으로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최소 3건 이상의 협찬 제안을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찬 제안은 업체가 제 영상의 시작이나 중간에 짧은 광고를 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협찬 광고를 더 자주 진행하면 수익이 훨씬 더 늘어나겠지만 여러분의 시청 경험을 광고로 가득 채워 망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유튜브 영상을 볼 때 60초짜리 광고가 나오면 솔직히 휴대폰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적합하고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 제품일 때만 협찬을 받습니다. 제휴 마케팅 수익도 괜찮은 편입니다. 가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에피데믹 사운드 같은 고퀄리티 배경음악 서비스의 제휴 링크를 공유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링크를 통해 회원 가입하고 구독을 하시면 저는 일정 비율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제휴 마케팅에 대한 구체적인 꿀팁은 많은 분들께 극찬받고 있는 유튜브 스타트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수익원은 제 상품입니다. 현재 유튜브 스타트 전자책과 영상 강의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전자책과 강의를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조회수에 따라 매달 수익이 변동되어 아주 좋은 수익원입니다. 구체적인 수익화 방법이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큰 질문이 남았습니다. 유튜브 자동화는 과연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제 솔직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유튜브 자동화는 올바른 계획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면 장기적인 성과를 얻는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채널의 방향성을 잘 설정하면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성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자동화가 항상 쉽게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큰 노력을 들이지 않으려는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 채널은 자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영상 제작을 돕는 체계는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튜브 자동화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피드백이 필요한 채널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확인해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